어획량이 줄어들고 어업인구 감소로 인해 도내 동해안 어촌 10곳 가운데 9곳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사유림에서 2억 원 상당의 명품 소나무를 훔친 14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속초의료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등 4곳이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도내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혼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어촌 10곳 가운데 9곳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촌 경제가 나빠지고 고령화가 심해졌기 때문인데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주문진항, 조업을 마친 어민들이 고기를 다듬고 어구를 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외지로 많이 떠나다 보니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업하는 사람 중에 나이 어린 사람이 저보다 한 몇 살 어린 애들도 있고요. 지난 1981년 동해안에서 잡힌 수산물은 전국 생산량의 6.4%인 15만 6천여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엔 5만여 톤에 불과해 전국 생산량의 1.3%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는 2,000명 이상 줄었고 65살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도 90%에 이릅니다. 20살에서 39살까지 여성의 수를 65살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로 보면 도내 전체 어촌 70곳 가운데 91%인 64곳이 소멸 고위험이나 위험 수준입니다. 거점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주자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일자리도 미스매치가 없도록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도 그런 거점 단지에다 만들어가지고 집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촌 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폐쇄적인 어촌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고성의 한 야산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소나무 5그루를 훔친 14명이 붙잡혔습니다. 소나무를 무단 반출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마구베 숲까지 망가뜨렸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의 한 야산 등산로입니다. 뿌리까지 파낸 소나무는 이동 작업을 마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를 파낸 곳은 나뭇가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하기 위해 일당들은 주변 나무들까지 베어내며 숲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일까지 고성 지역 야산에서 2차례에 걸쳐 소나무 5그루를 훔친 경북 문경에 사는 51살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훔친 소나무 5그루는 수령 20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가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와서 보니까 허가 없이 굴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굴치를 해서 이동 중에 저희한테 검거가 된 겁니다. 이들은 고성 지역이 바람이 세고 산세가 험해 조경용 소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사전에 범행 장소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구 지역에 임시로 심어놓은 소나무도 훔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엔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도내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고성군 수협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문건입니다. 전체 조합원은 1,379명인데 무자격자가 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문건은 고성군 수협이 산하 어촌계에 의뢰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을 조사한 겁니다. 무자격자 그러면 이제 조업을 안 하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종계에서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는 뭐 동네가 조그마니까 이제 누구는 배를 타고 누구는 배를 안 타고 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해드렸죠. 하지만 무자격 조합원 가운데 어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400여 명의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조합원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은 뭐 이사들 같은 밀고 이사들은 뭐 조합장의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다 그러고 뭐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무슨 뭐 그게 누가 돼도 정당성이 없잖아. 누가 되든 간에 이 얘기하면 그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 조사를 했지만 수협 측도 선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성분만 없으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분을 끼다 보면 도내 수협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포 수협은 24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자격 조합원입니다. 무자격 조합원들은 배를 타지 않고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명으로 선거 치를 수 있게끔 해갖고 130명을 자르려고 했다 하더라고. 수협이 그만큼 자기네가 빚을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작성 권한 자체는 해당 조합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대신에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는 등 또 위법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대부분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내에선 모두 80건의 만세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강원도에선 3월 9일 철원군 철원면에서 500여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인 이후 5월 9일 양양군 양양면 만세운동까지 80차례의 만세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만세운동과 함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각종 유인물 배포와 부착, 만세운동 계획, 방화 등 2달여 동안 120여 건의 항일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선 강원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등 4곳이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시험 성적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아 합격 대상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3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절차 없이 채용하며 공고에 없던 2순위자를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추가 채용한 혐의 등 2건이 적발됐습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은 공개 모집을 통하지 않고 특정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한편 강원대 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강릉과 속초, 원주의료원은 채용 과정의 과실과 착오 등으로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폐광 지역의 공공청사들이 지은 지 오래돼 비좁고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공공청사는 신축에 나섰고 정선군과 태백소방서는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45년이 넘은 정선군 청사는 지난 2011년 안전등급이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낡아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축에는 500억 원 정도 드는데 이미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지어야 할지를 놓고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구성돼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올해 안에 그 청사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 청사 그 건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옛 주민지원센터에 자리 잡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는 공간이 너무 좁아 내년까지 100억 원 정도를 들여 황현동 일대로 이전해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산물 가공센터 등도 함께 조성합니다. 건물도 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하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 도심에 위치한 태백 소방서도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비좁아 2021년부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지 이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던 정성경찰서 신축 청사는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민간 투자 실패로 방치됐던 횡성의 드라마 토지 세트장이 15년 만에 활용책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에 이어 강원도 교육연수원을 유치해 종합문화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 우천면에 위치한 드라마 토지 세트장입니다. 2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큰 땅이지만 횡성군과 개발업자 간 소유권 소송이 장기간 이어졌고 횡성군이 승소한 후엔 뚜렷한 활용책이 없어 방치돼 왔습니다. 작년 서울시가 이곳에 박물관 수장고 성격인 문화자원센터를 신축하기로 한 데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제2교육연수원을 짓기로 하면서 15년 만에 활용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1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고 KTX 횡성역과 연결도로가 개설돼 편리한 교통망이 주요했습니다. 영서권에서 좀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횡성 지역에 제2교육연수원을 설립을 해서요. 학기 중에도 이제 교직원들이 편하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횡성군은 토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해주면서도 민간 투자로 인한 실패보단 안전성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남은 부지도 미술관이나 전시관, 작은 공공시설 등을 추진해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랑 교육연수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모 등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토지 세트장이 종합문화타운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시가 강릉선 KTX를 활용해 북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고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강릉 나들목 인근 100만 제곱미터에 북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물류 환승 기능을 담당할 남강릉역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비롯해 강릉 택시투어 패키지와 외국인 관광 택시제 등 강릉선 KTX와 연계한 관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올봄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평균 저수율은 89.6%로 평년보다 8%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내린 눈과 비의 양은 적었지만 지난 가을 제25호 태풍 콩레이 등의 영향으로 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릉 지역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5년간 부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는 해당 영양교사가 2014년부터 함께 일하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시키고 자신의 딸이 먹을 밥상을 차려오게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교육부로부터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태백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뿐 아니라 관리자나 교사, 교직원 등의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교사나 관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과 생활안전, 재난안전 강화 등 8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늘려 저소득 가구 임대 보증금과 만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